자, 사전투표 이야기 좀만 더 해볼게요. 진짜 언론들 대단하더라. 언론들이 아전 인수를 해석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기자가 완전 초보이거나 언론사의 기본 방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보수 쪽에 유리하다는 걸 막 설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야. 사전투표의 의미라는 것은 특히나 쉬는 날이 아닌 경우, 물론 총선 같이 쉬는 날인 경우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요긴하게 쓰이는 거서 사전투표가 생기고 나서 사실상 민주 진보 진영이 진 선거가 없어요. 근데 그 사전투표가 만약에 낮았다면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쪽 사람들은 사전투표에 표를 찍으면 그게 조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본투표 하겠다고 자기 표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 건 진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7대3 정도로 진보층의 젊은 층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낮았다면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유는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오세훈은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로 보궐선거 역사상 높았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금요일, 그러니까 4월 2일 사전투표하던 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구경만 하고 사무실 앞에 있는 주민센터에 일부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전선거를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 그 본선거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앞에 있는 두 군데 투표소를 갔었는데 제가 그 일부러 우리 동네에 있는 투표소에 간 이유가 내가 갔을 때 젊은 사람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부러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두 군데 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보다 그 젊은 층이 더 많았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니까 야권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 그 해석하는 그 언론에 나오는 그 평론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밥을 얻어먹은 건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예. 지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악의적인 그 잔머리 엄청 굴린 기사가 뭐냐면은 민주당 강세 지역 투표율이 낮아 비판적 지지층 거심 반증 역대로 높아서 실제로 어느 지역이나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더니 어떤 지역이 조금 더 높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투표율이 낮으니까 민주당 찍는 지지자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은 무조건 힘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굴러간다. 그 대표적인 워딩이 그러니까 전체 최종적인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 야권에 유리하고 최종적인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요거는 뭐 그런 의미는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거기서 폭발하면 너네는 못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유불리의 문제로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오히려 사전투표가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진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를 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봐야 될 거는요. 양일간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전투표의 두 번째 날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를 서울 지역에서 통과했거든요. 거의 22%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일요일처럼 어저께처럼 맑았다라고 한다면 근 24에서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선거 관심이 증폭됐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전 여기다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사전투표에서 증폭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요,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나 이 박형준의 이 토건 비리에 대해서, 부동산 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관심이 증폭되면 이건 오히려 본투표에서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이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알려준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예를 들면 중랑구 20.26%, 동대문구 20.46%, 강북구 20.80%면은 평상시 때보다 엄청 높은 거야. 다른 지역이 너무 높아서 예. 이게 낮다고 하는 거죠. 다 낮다고 하는 지역들도 역대 최고 예.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그래서 박영선 후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말에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요 말은 좀 조심스럽게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풀린 거예요. 아, 민주당 지지층이 이건 되게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언론은 오세훈은 어떤 비리가 나와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LH 등에 실망한 사람들이 심판선거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물, 아까도 제가 그런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실망했는데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보다 국민의힘보다 오세훈이 그냥 상대적으로 너무 깨끗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표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LH 건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오세훈한테 투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예. 그러니까 실망을 했다 치더라도 오세훈이 시장되는 꼴 못 봐. 이게 사전투표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박진영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전투표는 세대 간 대결이 아니고 직업별 대결이라는 거야. 수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나와서 아까 말한 신민님 이야기처럼 예. 주말에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 건 그건 반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직장 출근하는 문제 때문에 투표를 못하니까 미리 와서 투표하는 그런 결론. 그리고 저쪽에서는 사전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분석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일날 8시 15분에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10% 앞서고 있어도 선거 해볼 만한 개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 이틀간 제 예상에는 7대3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찍었다고 하면 본투표에는 어르신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 그러니까 출구조사 비율이 대부분 본투표를 갖고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오세훈이 10% 정도 이겼다고 해도 막상 까보면 굉장히 박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전 출구조사는 의미가 없어진 선거가 됐어요. 사전투표까지 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데 절반의 결과밖에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사전투표가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들마다 전부 다 사전투표가 가능하고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개표를 하는 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깐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투표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언론들이랑 진짜로 이 국민의 짐에 당직자스러운 언론들이랑 우리가 한판 붙은 거예요. 그걸 이겨냈다고 하면 앞으로 정권 연장 쉬워진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심하죠. 이번에 오세훈 건도 그렇고 박형준 건도 그렇고 정말 글자 그대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했던 그 취재 노력에 진짜 100분의 1만 했어도 전 국민이 이렇게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중도라고 하는 그분들, 정치 컨텐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오세훈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언론이 선동하는 거예요. 언론이 선동하는 거라고. 20대들이요. 당신들이 오세훈 찍는 거 나쁘지 않아. 당당하게 찍어를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진짜로 뭐 그거 20대 비하한다고 특정인들의 페이스북 갖다가 계속 보도를 하던데 비하하는 게 아니야. 아니 진짜로 공정하지 않고 부동산 문제에 분노를 했으면
진짜 그 박노자 교수의 페이스북처럼 오른쪽으로 갈 게 아니지 더 왼쪽으로 가야지. 말하자면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런 문제에 분노했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정당 진보 정당을 찍어주는 게 맞지. 어떻게 오세훈으로 평가합니까? 내가 말한 거 똑같아. 박노자 교수 이야기도. 원래 그런 애들이야. 자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 표심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2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지지율이 20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까지 꾸준히 오면서 낮기는 해. 민주당 30%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8%밖에 안 돼. 그런 차이인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그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을 떠난 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 짚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이 더뎌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탈을 하고 있다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적인 문제고 국진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본인의 문제이면서 이건 절대적이고 아주 처참한 비일입니다. 부정부패고. 그렇다면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탈한 표가 간다면 군소 후보 지지로 넘어가는 것이지. 차라리 기호 6번 네. 신지혜 후보를 찍어. 기본소득 그러니까. 준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당 송명옥이라거나 신재거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거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오세훈 캠프가 공지를 하나 띄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은 여론조사가 여론의 반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서울 시민께 호소합니다.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문자 드립니다. 서울 유권자가 840만 명입니다. 투표율 50%, 420만 명이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10년 동안 생성된 시민단체 등 핵심 인력이 30만 명이 넘고 민주당 조직 가동으로 200만 명 동원이 가능합니다. 투표율 50% 미만이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계산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승리 확신이 빈말이 아닙니다. 민심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질 수 있습니다. 7일 투표가 어려운 분은 사전투표라도 하셔야 합니다. 참관인이 지키겠습니다. 투표를 해야만 이깁니다. 주변에 5명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리 투성이인 자를 찍겠다고 이런 지랄 부르스를 하면은 당선이 되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 스트레스는 수요일 날로 끝냅시다. 아, 예. 그러니까. 오세훈 수사받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 진심으로. 저 말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새날 봤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렇게 엮지 마. 없어 보여. 네. 어. 근데 그 진보 유튜버 다 모인 데서는 푸나님은 있어 보였고요. 네. 나는 좀 재밌었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한 대로 조직표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우리가 전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도 상황이면 조직력이 어마무시한 게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수요일 날도 최은미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현장에 네.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총동원되고 있는데 이 힘은 엄청나요. 지역에 나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쟤네가 민심에서 이겼는데 선거에 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여론 조작에는 성공했지만 선거에서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한 맞아요. 것이다. 네. 아니, 어차피 이제 어느 진영이든 지금은 선동의 타임이거든요. 지금도 들어오셔가지고 박영선 후보 비판한 이런 분들은 절대 우리 쪽 지지할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선동하는 타임이야. 어쨌건 간에.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율도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불안한 거야. 이런 공지를 보낸 이유가. 네. 자기를 또 안다고. 왜? 오세훈은 그렇게 선거 많이 떨어져 봤잖아. 내가 한명숙 후보를 한 20%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0.6%죠. 그러면 낙선이 직업이죠. 식은땀 나는 사람이고 그 정세균 후보하고 붙었던 거는 진짜 약 30%를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실제 득표율은. 고민정 후보하고 할 때는 안 그랬어? 예. 지가 이긴다고 나왔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졌잖아.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 이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절대 못 이겨. 이건 팔자라고도 안 봐요. 이거 어느 방송에선가 그 여러분들 그
성일종 의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주 정신 좀 이상하신 분. 성완종 동생. 네, 그분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쪽 패널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야. 오세훈이라는 그 사람은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결과 너무 차이 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 매번 그렇다니까 그 성일종이라는 사람마저도 허허 웃으면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 불안합니다, 지금. 네. 실제로 그 박영선 후보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선동이 아니라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현장에 가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박영선 보러 나오는 사람이 많아. 그 현장 분위기가 실제로 그 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보겠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접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청성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현장 유세에서 동네 사람이어서 나와. 지나가다가 봤어. 근데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가 맞아. 그러면 그것들이 전파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100명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전파력은 1000명 이상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박영선 후보가 명함을 주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히 귓속말로 조그맣게 저 1번 찍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비밀입니다. 누구 찍었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이게 투표에 대해서 그리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론에서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투표소에 들어가는 건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박영선을 찍었어. 그러면은 그 순간은 박영선이 이긴 거예요. 투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모았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예,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찍었을 좋네. 때는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쾌감을 느끼고 나와야지. 나한테는 이긴 거잖아. 그렇죠. 박영선이. 내가 찍는 순간 1대0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오세훈과 박영선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 바닥 민심을 고려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박영선하고 말을 한번 섞어봤는지, 박영선하고 손을 한번 잡으면서 지금 이제 주먹 인사를 하지만 악수를 하면 손을 한번 잡아봤는지, 그리고 박영선에게 직접 후보에게 하신 모든 성과가 그래요. 명함을 직접 받아 내가 가지고 있어 봤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정책 공약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당근을 하러 성대시장을 갔죠. 예. 그놈의 성대시장을 딱 갔는데 거기서 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남자 젊은 상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럼 분위기가 다 글로 휩쓸려요. 사람들이 다 그거 쳐다보고 있고, 야 박영선이 구로에서 4선 했잖아. 4선 내가 맨날 봤잖아. 뻥이겠죠. 네, 내가 맨날 봤잖아. 그러면서 나 박영선 후보 알아. 이런 분위기가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닥의 민심이다. 일 잘해. 네. 실제로 박영선 후보 일 잘한다니까요. 떡소리가 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2년간 하면서도 정말 저 밑바닥에 있던 인지도 없던 부처를 단숨에 가장 관심받는 부처로 끌어올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오세훈이가 나 시장 5년 동안 해봤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서울시의 부채만 엄청 늘려놓고 말이죠. 자, 어쨌건 저는 현장 민심과 여론조사가 완전히 다른 희대의 선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다. 저는 믿어주시고요.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분석으로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